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산 3배 늘려도 부족하다.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그날 하루 동안 긴급 주문 전화가 127번 울렸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아 EV3 추가 물량 요청. 연간 판매 목표 6만 대. 그런데 1분기에만 1만 8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대로면 목표의 3배를 넘깁니다. 테슬라가 주춤한 바로 그 순간 한국차가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미넨 딜러들이 폐점 시각까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대기 명단 6개월. 이탈리아 밀라노는 전 시장 방문객이 5배 폭증했습니다. 자동차 본고장 독일이 한국차의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10년 전 모두의 조롱을 받은 한 독일 임원의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기아 유럽법인 영업 총괄 부사장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 화면에는 127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받았던 조롱의 숫자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오퍼 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BMW 미넨 본사 영업본부장, 또 하나는 기아 유럽법인 마케팅 매니저. BMW 제안서는 화려했습니다. 연봉 15만 유로, 회사 차량 BMW 7 시리즈, 스톡 옵션까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15년 경력을 쌓은 제게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죠. 그런데 기아 제안서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봉은 BMW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전략 로드맵, 2025년까지 6종의 전기차 라인업, 유럽 맞춤형 설계. 미친 거 아냐?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BMW를 거절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한다고? 독일에서 자동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날 저녁 부모님 댁, 식탁 위에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폭스바겐에서 3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평생이 독일 자동차 산업이었죠. 아버지, 저 기아로 가려고 합니다. 포크를 든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기아 유럽법인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전기차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회사, 마르쿠스, 정신 차려. BMW 제안을 받았다며? 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35년간 독일 차를 만들어 왔다. 우리 차가 세계 최고야. 그런데 내 아들이 한국 차를 팔겠다고? 그건 배신이야.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차는 싸구려야. 품질도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도 없어. 10년 후에 후회할 거다.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시 유럽에서 한국차는 정말로 저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있습니다. 10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10년.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니? 친구들은?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반대한다. 절대 반대야. 그리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친구 모임.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마르쿠스, 진짜야? 기아? 토마스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케팅 팀장이었죠. BMW 제안받았다며? 왜 한국 회사로 가? 전기차 미래를 봤어. 하하하. 한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폭스바겐 영업이사였습니다. 전기차. 그게 언제 대세가 될 것 같아? 10년 후, 20년 후, 10년이면 충분해. 마르쿠스, 솔직히 말할게.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한국차, 유럽에서 한국차 타는 사람 봤어? 택시나 렌터카지. 프리미엄은 절대 아냐.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은 없어. 내 커리어 끝이야. BMW 거절하고 한국 회사 가면 업계에서 웃음거리 될 거야.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폭스바겐도 전기차 개발 중이야. 독일 기술로 만드는 전기차. 그게 진짜지.
한국은 따라오기도 벅찰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모두가 반대하잖아.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분명해. 기아의 전기차 로드맵은 진지했어. 구체적이었고 실현 가능했어. BMW는 아직도 내연기관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도 BMW야.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지. 하지만 미래는 없어.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10년 후를 봐.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누가 시장을 선점할까? 지금 준비하는 회사야. BMW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믿을게. 그런데 정말 10년이면 될까? 될 거야. 아니, 되게 만들 거야. 2015년 4월 1일. 기아 유럽법인 첫 출근. 미넨 사무실은 BMW 본사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직원은 30명. 전 시장은 한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죠. 첫 미팅에서 본사에서 온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이 BMW를 거절하고 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 네. 전기차 시대에는 브랜드 파워보다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에서 앞섭니다. 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편견이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증명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 목표를 잡죠. 10년 후 유럽에서 기아 전기차가 탑3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10년 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2024년 10월 17일, 127번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옳았다고.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7시 23분. 휴대폰 진동이 첫 번째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베를린 딜러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긴급합니다. EV3 추가 물량 500대 필요합니다. 고객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두 번째 진동. 프랑스 파리 지사장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대기 명단이 6개월을 넘었어요. 더 이상 고객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고. 오전 9시, 저는 미넨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유럽 각국 지사장 15명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1분기 판매 실적 1만 8천 대. 연간 목표 6만 대의 30%를 3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목표의 3배를 넘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은 이미 최대 가동 중입니다. 창고에 출고 대기 차량 3천 대가 쌓여 있지만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지사장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10년 전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3년 전 메르세데스 벤츠를 그만두고 기아로 왔죠. 마르쿠스, 고객들이 화났어요. 돈 들고 와서 차 달라는데 없다고 하니까 경쟁사로 가버립니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화상 화면에 슬로바키아 공장장 페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터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직원 3,700명이 주말 없이 일하고 있어요. 생산 라인은 분당 멈출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네. 현재 월 생산량이 약 9,000대입니다. 하지만 주물량은 월 1만 5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6천 대씩 밀리고 있어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필요합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증설 작업입니다. 2027년까지 연간 18만 대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8만 대면 현재의 3배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배.
2027년이면 EV와 EV4까지 생산하는 거대한 전기차 공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프랑스 지사장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3배요? 지금도 이렇게 잘 팔리는데 생산을 3배로 늘리면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을 보세요. 중국 차는 관세 폭탄 맞았어요. 45% 관세요. 테슬라는 가격만 비싸고 AS는 엉망입니다. 폭스바겐 ID 시리즈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리콜 중이고요. 그 말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본사와 연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송호성 사장과 임원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상황 보고 들었습니다. 송 사장이 말했습니다. 생산 3배 확대, 2,500억 원 투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열릴 줄은 몰랐어요. 송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이 10년 전 우리를 선택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죠. BMW를 버리고 한국 회사를 택한 독일인.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습니다. 10년 후를 보자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송 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승인합니다. 슬로바키아 공장 3배 확대. 2027년까지 연간 18만 대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죠. 당신의 10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 거리에는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대는 기아 차량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127번째 전화였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베를린입니다. 방금 고객 한 분이 테슬라 계약 취소하고 EV3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물량 늘어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10년 후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후회하는 건 아버지가 아닐까요? 그날 저녁 휴대폰에는 127개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127번의 전화 하나하나가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생산 3배 확대, 2027년까지 18만 대.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다음 날, 저는 유럽 각지를 직접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독일 미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미넨 중심가 기아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요. 마르쿠스, 딜러 매니저 슈테판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오셨네요. 보시다시피 난리입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 달 전부터요. EV3 전시 모델 들어온 후부터 매일 이래요. 슈테판이 저를 전시 차량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EV3 주변에는 7에 8명의 고객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차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현재 대기 기간이 5개월입니다. 5개월요? 너무 길어요. 다음 달에 필요한데. 죄송합니다만 물량이. 테슬라는 당장 받을 수 있던데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여성 고객이 끼어들었습니다. 테슬라요? 저 테슬라 샀다가 AS 때문에 환불받았어요. 이제 한국 차만 믿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슈테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와요? 상담 문의만 50건 넘습니다. 실제 계약은 하루 평균 15대요. 15대? 네. 근데 물량이 없어서 계약만 받고 대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대기 명단에 600명 넘게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관계자시죠? 네. 저는 기아 유럽법인 영업 총괄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저 BMW 새 시리즈 계약 취소하고 여기 왔어요. EV3 계약하고 싶은데 5개월은 너무 길어요. 방법 없나요? BMW를 취소하고 기아로.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 증설 중입니다. 미넨을 떠나 두 번째 목적지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기아 유럽 플래그십 스토어. 오후 3시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프랑스 지사장 피에르가 저를 맞았습니다. 마르쿠스, 어서 와요. 완전 미쳤어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봐요, 저기. 피에르가 가리킨 곳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EV3 대기 시간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써놨는데도 사람들이 계약해요. 어제만 23대 계약했어요. 23대요? 네. 그것도 프랑스 정부 보조금 받으면 3만 유로 초반대거든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면 기다릴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피에르가 저를 2층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고객층이에요. 어떤 고객들이죠? 30에 40대 중산층이요. 예전에는 이 연령대가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차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기아로 넘어오고 있어요. 라운지에는 한 가족이 상담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봐, 여보. 유럽 인증 주행거리 605km야. 푸조 전기차는 400km밖에 안 되잖아. 가격은 어때? 푸조보다 500만 원 싸. 근데 성능은 더 좋아. 그럼 이거로 하자. 피에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매일 저런 대화가 들려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차 대신 한국 차 선택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저도 그래요. 그날 저녁 파리를 떠나 세 번째 목적지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전시장. 이탈리아 지사장 조반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드디어 왔군요. 조반니, 상황이 어때요? 직접 보는 게 빠를 거예요. 조반니가 저를 전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줄이 뭐예요? 전부 EV3 시승 대기자들이에요. 시승 대기로 줄을 서요? 네. 토요일에는 줄이 더 길어요. 한번 타보면 바로 계약하거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승하려고 줄을 서는 차라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유튜버예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자동차 리뷰어죠. 구독자 50만 명이에요. 그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차가 유럽에서 통할까? 하지만 EV3를 직접 타본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유럽 차보다 더 유럽스러워요. 조반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영상 조회수 200만 넘었어요. 댓글도 대부분 긍정적이고요. 그 후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에 1,000건이던 게 지금은 5,000건 넘어요. 5배죠. 사무실로 돌아와 조반니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이 작년에는 3%였어요. 근데 지금은 12%예요. 4배나 뛰었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조반니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예요. 기아 EV3가 테슬라 모델 Y를 제쳤어요. 1위입니다. 1위? 네. 특히 가성비 부문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날 밤 밀라노 호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넨, 파리, 밀라노. 세 도시를 돌며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차를 원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꿈꿨던 미래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스. 10년 전 저를 조롱했던 폭스바겐 영업이사였습니다. 마르쿠스,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오전 11시. 미넨 마리엠 광장 근처 카페. 저는 10년 만에 한스를 마주 앉았습니다. 폭스바겐 영업이사. 10년 전 저를 미쳤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마르쿠스, 오랜만이야. 그러게. 10년 만이지? 그래. 그때 이후 처음이네. 한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10년 전에 너한테 미안한 말 많이 했어. 알아. 그때는 진심이었어. 한국차가 유럽에서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폭스바겐 본사가 난리야. EV3 때문에. 무슨 소리야? 한스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경영진이 기아 EV3 5대 구매했어. 분해하려고. 뭐, 경쟁사 분석이야.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품질이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근데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이더라. 뭐가? 배터리 효율이 우리보다 15% 높아. 그것도 더 싼 가격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머리 싸매고 있어. 한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말이야. 우리 아이디. 사려던 고객들이 계약 취소하고 기아로 간대. 지난달에만 200명 넘게. 200명? 응. 특히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차 버리고 한국차 산다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히 부럽다. 너 10년 전에 맞는 선택한 거야. 나는 여전히 폭스바겐 붙잡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영 안 좋아. 한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그리고 미안해. 10년 전에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공허함이었죠.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쿠스, 나 요한이야. 요한, BMW 엔지니어링 팀장. 제가 BMW에서 함께 일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마르쿠스, 너희 EV3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우리 팀이 지금 벤치마킹 중이야. 배터리 시스템이랑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BMW가 기아를 벤치마킹 한다고? 응. 상부 지시야. EV3가 어떻게 그 효율을 내는지 분석하라고. 특히 도심 주행에서 전력 소비가 경쟁 모델보다 15% 낮더라고. 그건 한국 배터리 기술이 대단한 거 알아. SK온이랑 협업한 거지. 근데 단순히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되어 있더라. 요한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경영진이 당황하고 있어. 한국차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거든. 특히 독일 시장에서. 요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도 돼? 왜 안 돼? 친구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야. 한국차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 안나가 저를 맞았습니다. 부사장님, 전화 많이 왔어요. 누구한테서? 베를린 테슬라 딜러샵에서요. 3번이나 전화했어요. 테슬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베를린입니다. 슈미트 부사장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EV3 재고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왜 테슬라에서 기아 재고를 물어보시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 중에 모델 Y 계약하고 대기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EV3 보고 나서 계약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가격 때문이에요. 모델 Y는 5만 유로 중반대인데 EV3는 3만 유로대잖아요. 성능은 비슷한데 2만 유로나 차이 나니까 고객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요? 혹시 우리 고객들한테 EV3 소개해도 될까요? 대신 우리가 중개 수수료 받는 방식으로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딜러가 기아 차를 팔겠다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엔 누구야? 슈피겔이요. 독일 주간지. 슈피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슈피겔 기자 클라우스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무슨 주제로요? 한국 전기차의 유럽 진출이요. 특히 기아 EV3가 어떻게 독일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요. 그게 기사거리가 되나요? 물론이죠.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모두 비상이에요. 한국차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당신 스토리예요. 독일인이 BMW 거절하고 한국 회사 선택한 지 10년.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인터뷰는 커버 스토리로 다룰 예정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아니다. 기술 혁신의 증거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게 우리 헤드라인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안나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믿기지 않는 하루였어. 저는 소파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한스의 사과, 요한의 전화, 테슬라 딜러의 요청, 슈피겔 인터뷰. 당신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네.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모두가 반대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해. 기쁘기보다는 묘한 기분이야. 왜? 한스 얼굴이 자꾸 떠올라. 걔도 나처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회사가 흔들리니까 힘들어하더라.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야. 승리했는데도 상대를 생각하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변화일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슈피겔 인터뷰 다음 날, 저는 슬로바키아 질리나로 향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공장에서 유럽을 흔드는 차가 만들어지는지. 오전 9시, 질리나 공장 정문. 공장장 페터가 저를 맞았습니다. 마르쿠스, 어서 와요. 현장 보여드리죠.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프레스 기계가 쿵쿵 울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EV3 생산 라인이에요. 페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리고 있어요. 멈추는 시간이 거의 없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나와요? 약 300대요. 한 달이면 9,000대 정도. 그런데 주문은 월 15,000대라며? 네.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페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장 공장을 지나 최종 조립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배터리가 차체에 장착되고 있었습니다. 페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배터리 효율이 경쟁사보다 15% 높다고 하던데. 그 비밀이 뭐예요? 페터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배터리 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SK온과 협업한 고효율 셀이에요. 페터가 배터리를 가리켰습니다. 일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0% 높아요.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전력을 담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 15% 효율 향상이 되나요? 아니요.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페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력 관리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운전자 습관을 학습해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해요. 급가속이 많은 도심에서는 회생제동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정속 주행 모드로 자동 전환되죠.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 15% 절감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유럽 도시들은 회전이 많고 신호가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 최적화된 거죠. 우리는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는 완성된 EV3들이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테슬라보다 2만 유로나 싸잖아요. 그게 바로 K-서플라이 체인의 힘이에요. 페터가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걸 전부 한국 내 정제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아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 원가가 30% 낮아지죠. 30%나요? 네. 게다가 부품 운송거리도 짧아요. 한국 광명 공장에서 슬로바키아까지 직배송이에요. 물류비도 절감되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죠. 그래서 EU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군요. 맞아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5번째예요.
이 인증이 있으면 유럽 정부 조달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거든요. 페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페터와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생산 3배 확대, 정말 가능해요? 어렵죠. 2,500억 원 투자해야 하고 설비 증설에 2년 걸려요. 그래도 하겠어요? 해야죠.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페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10년 전 이 공장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그땐 시드랑 스포티지만 만들었어요. 한국 브랜드가 유럽에서 통할까 걱정했죠. 지금은 확신해요. 기아가 유럽 1위 전기차 브랜드 될 수 있다고. 오후 3시, 공장 회의실에서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 송호성 사장이 보였습니다. 페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률 105%입니다. 이미 설계 용량을 넘어선 상태죠. 직원들은 괜찮습니까?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높아요. 자기들이 만든 차가 유럽에서 터지고 있으니까요. 송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 3배 확대 일정 잡읍시다. 2025년 상반기에 1단계 증설 시작합니다. EV4 라인 먼저 구축하고 2026년에 EV 라인 추가합니다. 2027년까지 연간 18만 대 체제 완성합니다. 투자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425억 원 세금 감면 지원받습니다.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송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마르쿠스, 유럽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입니다. 경쟁사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우리 차 분해 중이고 BMW는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딜러가 우리 차 팔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송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네. 자기네 고객들이 기아로 넘어가니까요. 이건 정말. 송 사장이 웃었습니다. 10년 전 마르쿠스가 우리를 선택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유럽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걸렸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진리나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58만 평의 거대한 공장, 3,700명의 직원, 하루 300대의 생산량. 2027년이면 이 모든 게 3배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마르쿠스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금 제가 슬로바키아 기아 공장에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10년 후 후회할 거라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내가 옳았어. 아버지가 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뭔데요? 나한테 EV3 한 대 구해줘. 타보고 싶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토요일 저녁, 미넨 외곽 부모님 댁. 저는 10년 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안나, 그리고 12살 아들 막스. 식탁 중앙에는 슈피겔 최신호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버에는 제 사진과 함께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죠. 독일인이 선택한 한국의 미래. 아버지가 그 잡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 네, 아버지. 이 기사 읽어봤어.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했지. 배신자라고까지 했어.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 괜찮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5년간 폭스바겐에서 일했어. 독일 차가 최고라고 믿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에 폭스바겐 공장 앞을 지나갔어. 주차장에 차들이 그전보다 절반밖에 없더라. 구조 조정 때문이래. 전기차 전환이 늦어져서. 아버지,
너는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구나.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미래를 믿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랑스럽다. 내가 만든 폭스바겐보다 내가 파는 기아가 더 좋아. 그걸 인정한다. 그 순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EV3점 언제쯤 받을 수 있니?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음 주에 배송됩니다. 롱레인지 GT레인으로 준비했어요. 오, 최고 사양이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차인데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막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그러는데. 뭐라고? 아빠가 진짜 멋있대. 슈피겔에 나온 거 봤대. 막스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반에서 아빠 기사 읽어줬어. 그리고 물어봤어. 여러분, 10년 후를 볼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어. 아빠처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막스, 고마워. 아빠, 나도 나중에 자동차 만들고 싶어. 정말? 응. 근데 아빠처럼 기아에서 할래. BMW는 싫어. 옆에 있던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손자까지 기아 편이구나. 할아버지도 기아 차 봤잖아요. 그래, 맞아. 할아버지도 이제 기아 탈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표정 봤어? 응. 행복해 보이셨어.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나도 그랬어. 당신도 행복해 보여.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기억나? 당신이 기아 가겠다고 했을 때 나도 걱정했잖아. 알아. 그때 내가 울었었지. 응. 무서웠어. 당신 선택이 틀리면 어쩌나. 우리 가족이 어려워지면 어쩌나. 하지만 넌 날 믿어줬어. 믿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었던 거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공했어. 정말 10년 후의 미래를 봤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안나.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막스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편지 한 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일. 기아 첫 출근 날 아침에 제가 저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미래 마르쿠스에게. 오늘 너는 인생 최대의 모험을 시작한다. BMW를 거절하고 기아를 선택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한다. 아버지는 배신자라고 했다. 친구들은 커리어가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뭔가를 봤다. 미래를.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10년 후에 너에게 묻는다. 내가 옳았니?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거다. 하지만 만약 내가 웃고 있다면 우리가 해낸 거다. 10년을 믿어라. 2015년 4월 1일 마르쿠스. 저는 펜을 들어 편지 아래에 썼습니다. 2025년 1월. 과거의 마르쿠스에게. 너는 옳았다. 우리가 해냈다. 기아 EV3는 유럽을 뒤집었다. 1분기에만 1만 8천 대가 팔렸다. BMW, 폭스바겐, 테슬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들은 너처럼 되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널 믿길 잘했다고 했다. 10년이 걸렸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2027년까지 생산 3배 확대. 유럽 전기차 시장 1위. 너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믿어라. 미래를. 2025년 1월 마르쿠스.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반대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인정했고 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아내가 함께 있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했습니다. 10년의 여정. 그 끝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5년 3월. 지금 이 순간에도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는 EV3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300대, 한 달 9,000대, 1분기에만 18,000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아 EV3의 성공은 단순한 판매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 브랜드 충성도 조사. 기아는 2025년 기준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0위권 밖이었던 브랜드가 말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2%로 뛰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기술대학 연구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생산의 정밀함과 품질 관리 기준은 유럽 자동차 공정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기술의 확산입니다. 기아가 증명한 배터리 효율, 전력 관리 시스템, K-서플라이 체인. 이제 이것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BMW는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3배로 늘렸습니다. 벤츠는 공급망 효율화를 위해 한국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한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0년 전 BMW 오퍼 레터를 받았던 그날을. 모두가 반대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기술력이 브랜드를 이길 것이라고. 그 믿음이 10년을 버텨냈습니다. 2027년이면 슬로바키아 공장은 연간 18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EV2, EV3, EV4. 세 가지 모델이 유럽 거리를 달릴 것입니다. 유럽 전력관리 당국과의 VEG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도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기술. 여기에도 한국의 AI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동유럽 고용시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덕분에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신뢰가 산업협력으로 그리고 경제 구조 개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증명하려는 겁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2015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유럽 전역의 딜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3,700명의 직원들이 매일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만 명의 고객들이 기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든 변화. 하지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배터리, 소프트웨어, 생산 시스템. 1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가를, 그리고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가능성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10년을 믿었던 것처럼 다음 10년도 믿을 것입니다. 2035년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술과 철학으로 만든 진짜 경쟁력.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0년 후를 보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시길. 모두가 반대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 하나로 나아가시길.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꾸기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아 유럽법인 영업 총괄 부사장 마르쿠스 슈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